자, 다시 한번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306번. 어려운 문제네요. 자, 18x가 3부터 3, 4, 5, 6.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자, 그런데 m이 3, 4보다 7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 이놈의 값이 짝수가 돼야 돼요. 그죠? 이럴 때 F3 더하기 F4를 치겠다. 자, 이게 지금 곱하기에서 짝수라는 소리는,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얘가 짝수여도 되고, 짝수, 홀수여도 되고, 홀수, 짝수여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선 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좀 나눠보면, 이렇게 되니까, n이 3부터 7까지인가 n이 3일 때, 그럼 뭐 되는 거죠? m 3 곱하기 f5.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 4일 때 f4, f6, 5일 때 F5, F7, 5까지 갔죠. 그럼 다시 6, F6, 곱하기 F8 되겠죠. F7, F9 되겠죠. 자, 이게 짝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우 나누는 거야. 첫 번째 경우, 자, F3, F3이 짝수고, 이렇게 해볼까? F5, 6, 7. 5, 6, 7이면 여기 6 있고 7 있고 다 있죠. 그죠? 오케이. F5, F6, F7이 짝수인 경우, 삼하고사를 빼는 거야. 삼하고사를 빼고 나머지 것들. F6, 여기다 보죠. F 이렇게 쓰면 F 됐고, 이렇게 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네 두 개는 그저 F3하고 F4를 뺀 거고요. 그죠? 끝.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경우 나면 이게 힘들어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수능에 가서 이게 30번 같은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 그게 30번이거든요. 왜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문제가 어려워서, 과정이 길어서가 아니고 경우를 나누는 거, 무조건 경우를 나누는 데 들어가서 그래서 30번 문제가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이게 경우 나누는 게 뭐 우항정에서 경우 나누면 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지? 5, 6, 7에다가 5하고 6하고 7이 짝수다 그러면 얘네 둘이 곱했을 때 얘가 짝수니까 무조건, 그죠? 뭐 둘 중에 하나 홀수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짝수고 되고 얘도 얘가 짝수였으니까 얘도 짝수고 얘도 짝수고 그 다음에 여기 6이 있으니까 얘도 짝수가 될 테고 여기 또 7이 있으니까 얘도 짝수가 될 테고 그죠? 다 짝수가 되는 케이스. 그 다음에 5, 6, 9다 라고 하면 얘도 5하고 6하고 9를 했어. 그러면 5 여기 있고 그 다음에 6 여기 있고 그 다음에 5 여기 있으니까 또 얘도 되고 그 다음에 6 여기 있으니까 되고 마지막 9도 여기 있고 됐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 6, 7 3 얘 짝수 됐고요. 그 다음에 6 하면 얘 됐고요. 그 다음에 7 하면 얘 됐고요. 그러면 6 했으니까 얘도 되고요. 7 했으니까 얘도 또 되고요. 그죠? 자, 됐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지? 그러면 얘는 F3이 홀수였어요. 그죠? 그 홀수고, 그럼 이제 F3이 남아있어. 그럼 얘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요거 하나가 비슷했으니까, F3이 짝수야. 그럼 근데 두 개 대해서 최대 값이니까 3이 갈 수 있는 최대 짝수는 뭐가 되겠어? 8 되겠죠? 8, 그죠? 얘가 8 되고요. 그럼 F3은 뭐겠어? 얘는 홀수가 되겠지? 얘가 홀수가 돼. 왜냐면 짝수가 3개밖에 없어. 3개 찾는 것보다 짝수가 4, 6, 8,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래서 내가 3개씩만 찍은 거예요. 3개씩만. 짝수가 되는 애들. 여기 짝수가 3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F3은 뭐니까 무조건 홀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 홀수가 되는데 얘가 뭐예요? 자네트는 2개죠. 그죠? 얘 없어요.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는 2개 더했을 때 17 나온 케이스고요. 다음에 여기는 얘네 3개가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나 다 짝수를 먹어버렸어. 그러면 3하고 4가 갈 수 있는 건 누가 홀수밖에 없겠죠. 그럼 홀수에서 지금 가장 쓴 거는 얘가 7이 됐던 얘가 9가 됐던 9가 됐던 7이 됐던 그러면 16이면 얘가 9죠. 그러니까 얘 문제 같은 케이스는 솔직히 경우를 나눴으면 이렇게 뭐 7, 뭐 이렇게 7과 9가 되어야 뭐 8과 9가 되어야 이거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내가 여기 서서 아까 했던 게 뭐냐면 요거거든요. 그죠? 3부터 7까지는 할 때 있고 3, 4, 5, 6, 7이 대입해서 거기 짝 대응에 짝돼 있잖아. 여기에서 누굴까 짝수가 되는지 뽑아보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1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3, 뭐 5, 4 이렇게 3개 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얘네 중에 짝수 되고 이거 5가 짝수니까 얘도 짝수가 되는데 얘하고 얘가 짝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짝수가 3개 되는 걸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경을 3개 나오면 되는데 잘못해서 2개만 나온다는 거지. 혹은 이상하게 4개 나오는 거지. 이런 데 나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확통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저거거든. 경우의 수. 경우 나오는 거. 무조건 저거 경우 나오는 거. 그렇죠? 혜영이 302번. 얘도 좋은 문제 발표 쳐놓으세요. 2서부터 A에서 X에서 X에서 1대1 대응이 되도록.
자,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소리가 뭘 말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가 꼭 하나씩만 대응되는데 다 대응돼야 돼. 그죠? 그리고 겹치면 안 돼. 그지? 겹치면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X축, Y축 범위에서 예를 들어 어떤 정의역이 그죠? 이렇게 갖다 칠게요. 이게 뭘 말하냐면 정의역이 A서부터 B까지 나왔고요. 공역이 C서부터 D까지 이렇게 나왔어. 그죠?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2서부터 3까지다. 공역이 마이너스 3서부터 5까지다.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범위만 이렇게 딱 놓은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봐라.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럼 얘가 1대1 대응이 됐다 안 됐다? 라고 표현한다.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되죠? 얘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했을 때 뭘 말하냐면 정역은 A서부터 B까지 다 그려졌죠? 그죠? 근데 치역이 어떻게 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공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안 됐죠? 이렇게 되거든요. 얘는 또 어디서 빠그라졌죠? 정역이 빠그라졌죠? 정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 여기까지만 했죠? 이쪽 남자들 짝이 안 해졌죠? 그쵸? 무슨 알겠어요? 그래프 보는 거? 그치? 그럼 너무나 간단한 거야.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리고 지금 1대1 대응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 그때도 잠깐 필기했지만 1대1 대응은 뭐의 전제조건이다? 역함수의 전제조건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원래 오늘 배우려고 했었는데 시간 안 될 것 같아요. 합성함수 배우고 그 다음에 역함수 배우고 할 때 역함수의 전제조건 되는 게 바로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들 전체 중에서 고3까지 갔을 때 많이 나온 것은 역함수하고 1대1 대응 이거 많이 나옵니다. 왜? 두 개 쌍이야.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탑이 쌍이야. 그래서 얘가 되기 위해서 뭐가 되냐 무조건 이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끝이 무조건 돼야 돼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래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야 정역으로 봤을 때도 위에서 해가 비쳤을 때 X축에 생기는 그림자가 정역이거든요. 얘 그래프에서 생기는 그림자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 오른쪽에서 햇빛을 비쳤을 때 Y축에 생기는 그림자가 치역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다 생기잖아. 그죠? 이렇게 다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요걸 안고 자 문제 갑니다. 302번 이제 이런 문제가 싹 보이죠? 자, 정역의 범위가 그죠? 자, 정역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왔냐면 2 이상 A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럴 때 어떤 주어진 함수 fx means 4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p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내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 거죠.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그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돼 있을 때 뭐냐면 여기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 근데 봐봐. 얘가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근데 우선 얘는 1하고 딱 태어난 순간, 이렇게 생긴 순간 얘는 함수 맞아 안 맞아? 맞아. 함수는 맞아. 1대1 대응 돼 안 돼? 1대1 돼 안 돼? 안 되죠. 왜? X축의 평행선 봤을 때 두 점이 만나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그러면 봐봐. 얘 같은 케이스가 만약에 다른 문제에서 똑같은 문제에서 만약에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거나 또는 이거나 살아남는 문제. 그죠? 2를 기점으로 해서 감소하다 증가로 바뀌잖아. 그럼 아예 이쪽이 없거나 아예 이쪽이 없거나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이 범위에서요. 그럼 2서부터 어디까지? 뭐 2서부터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A가 다 이쯤 되겠죠? 그죠? 2서부터 A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치역도 어떻게 돼야 돼? 볼 것도 없죠. Y의 범위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2일 때 요 값도 무조건 2가 돼야 되고 요 때는 뭐가 되는 거야?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간단합니다. 뭐가 되는 거야? F2가 2가 되면 되고요. FA도 A가 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갑니다. 얘 조건은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 요거 잠깐 해볼까요? F2는 얘가 싹 날아가죠. 그렇죠? B 있죠? B가 2가 되면 되겠죠? 또
그럼 다시 써보면 FA는 자 얘가 4분의 1 A-2의 제곱 B가 2였으니까 그냥 2 이게 얼마 되면 돼요? A 되면 되겠죠. 이게 그냥 302번이 이렇게 돼 있었어. 그죠? x에서 x로 함 주니까 요게 보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이 값이 무조건 같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여기 생기지만 a, b, c 대로 해놨잖아요. 그죠? 같을 필요는 없고요. x에서 x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느낌 그대로 한번 가봅니다. 오른쪽에 304번을 보면 정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고 공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돼요. 근데 얘가 뭐가 됐어?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죠? 그럼 내가 지금 좀 전에 쌤이 정역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공역이라고 했는데 공역이라고 말했던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가 바로 치역이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케이스의 그림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그죠? 박스로 표현하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고 여기가 얼마 되는 거야? 2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가 얼마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얼마야?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A가 양수, 즉 직선이잖아. 그러면 얘 그래프가 뭐 있다고 그러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처음부터 끝이 다 맞아야 돼.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야 돼. 이렇게 돼. 그죠? 그래서 요점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고 요점 얼마? 2, 2를 지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붙이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문제 만들어서 많이 되거든요. 숙제를 조금이라도 다시 또 연습해야 되니까 다음은 그걸 나왔을 때 이거 꼭 뒤에 질문 붙다 다는데 선생님 혹시나 깜빡하더라도 지금 내가 질문 다 못 받아줬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이 지금 내가 숙제로 내가 프린트 만들어 놓고 올 텐데 지금 여기 못 받아준 거는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질문 항상 100%다 받아줘요. 이 시간에 됐으면 다음 시간에 또 그러니까 꼭 여기 내가 같이 해줄 테니까 지금하고 우주도 뒤에 모르고 있지. 그러니까 그거 선생님 다 어찌어찌 보여주고 또 그 영상 안에서 너희가 질문 안 하게 되면 또 너희가 모르는 게 내가 안 해주게 되니까 또 질문할 때 맞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잠깐 기다리세요. 선생님 숙제